6번 다음 양말 제조 계약의 지체상금은 단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없으며 분할 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은 지체상금 할 때는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이 필요하고 지체상금률 그리고 지체 일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금액은 확인이 되고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체 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는데 납품 기한이 4월 13일이고 납품일이 4월 18일 그리고 최종 검사 합격일이 4월 19일입니다. 이 기한 중에서 실제 지체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납품 기한을 보겠습니다. 납품 기한이 4월 13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일 경우에는 그 휴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가 납품 가능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4월 15일 월요일까지 납품하면 납기 지체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일은 4월 18일로 되어 있고 최종 검사 합격일이 4월 19일이기 때문에 16일부터 19일까지 납품 지체 일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일수는 총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지체 일수를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는 소요량에 곱해지는 단가입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인데 0.5T 스테인리스 304 헤어라인은 톤당 395만원,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3,950원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인지 그리고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견적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견적서에서 적용할 재료비 단가는 4,000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급가액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실수로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하여 잘못 기입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단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적용 시에는 우선순위가 거래신뢰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이기도 하고 견적가보다 물가정보지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최저가인 물가정보지 가격인 킬로그램당 3,950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내역서에는 아까 전에 선정했던 소요량 0.48229kg과 단가 3,950원을 곱하면 직접 재료비, 주요 재료비는 1,904원이 나오게 됩니다. 식판은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없고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소요량을 계산하고 직접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물은 앞에서 배웠듯이 만들고 남은 조각, 짜투리 부분, 스크랩 부분 중에서 되팔면 쓰일 수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함정을 만들 때 쓰고 남은 철판 조각들은 고철로 판매하기도 할 것입니다. 설물은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설물을 최소화하도록 커팅 플랜을 잘 짜고 재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료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재료비에서 차감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물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방산 원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기본 보상액과 노력 보상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처음에 방산 원가 계산 규칙 32조 이윤의 산정을 보시면 이윤은 기본 보상액과 노력 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기본 보상액을 이루는 세 가지, 방산 경영 안정 보상액, 위험 보상액, 투하자본 보상액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보상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산 경영 안정 보상액은 총 원가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관급 재료비를 더한 금액이 아니고 총 원가에 관급 재료비의 50%를 더한 금액에 방산 경영 안정 보상률을 곱한다. 그럼 방산 경영 안정 보상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0.65를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아까 한번 다뤘죠.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0.65가 아니고 0.75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 이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bil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5개년을 그 두 번째 문제 객관식 문항 보겠습니다. D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직접 재료비 금액을 구하시오. 직접 재료비 결국 여기 주어진 철판, 소요량, 구입단가 나와 있고요. 발전기, 소요량, 구입단가 나와 있고 브라켓도 소요량, 구입단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소요량 곱하기 단가.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발전기에는 환율 정보가 주어져 있는 외화 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문제에 나온 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정보가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당일 환율과 오금무일 환율과 결제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결제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 값들이 그간 우리 방산원가 규칙에서 변천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그 원가 계산 시점에서 정확한 환율은 당일 환율이 될 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날 변하는 환율을 계속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측면을 개선해 보고자 한번 제도 개선이 됐을 때는 오금무일을 평균을 썼다가 지금은 결제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중소기업 A 방산업체의 26년 수출 확대 보상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확대 보상률은 기본 보상률, 수출 평가율, 그리고 수출 증가 평가율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에 따라 연도별 수출 확대 보상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보상률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0.5%를 부여합니다. 수출 평가율과 수출 증가 평가율은 이전의 예제에서 풀었던 정답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 수출 확대 보상률은 0.5% 그리고 1.25%, 0.5%를 더해서 2.25%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4년 수출 확대 보상률은 0.5%와 0.9%를 더해서 1.40%가 되겠습니다. 적용 수출 확대 보상률은 과거 2개년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요? 2.2와 1.40을 산술 평균하게 되면 1.82%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방산업체 A는 중소기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산술 평균율의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 적용 수출 확대 보상률은 1.82에 1.5배를 곱한 2.73%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산술 평균율까지 다 구해놓고 중소기업 가산 비율을 적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용역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내역이다. 직접 인건비와 적용률을 참고하여 공급가액을 구하시오. 네, 방산 용역 문제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 인건비와 적용률을 참고해서 공급가액을 구하시오.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하는 기준하고 유사합니다. 재경비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재경비 어떻게 구하죠? 직접 인건비 곱하기 재경비 비율입니다. 144%. 얼마가 나올까요? 576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어떻게 계산하죠? 직접 인건비 더하기 재경비 합계 금액의 비율 20%를 하면은 이게 195200이 나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다 나왔죠? 공급가액은 직접 인건비 400000 더하기 재경비 576000 더하기 기술료 195200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1171,200이 나옵니다.